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선미입니다. 먼저 저희 기술을 사업화 유망기술에 선정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킴스트와 FMP 파트너스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수한 항이뇨 효과를 가진 배뇨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소개를 시작으로 기술 개요, 내용, 특장점, 적용 분야, 지식재산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9월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입사해서 현재 자원응용실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해양수산 분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하고 또 키스트에서 방문 연구를 하는 동안 뇌신경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에서 기억장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파킨슨이나 ADHD 같은 뇌질환을 연구하면서 아직까지 좋은 뇌질환 치료제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들을 해양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해양생물은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비해 연구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것들을 찾아보면 참 재미있고 보람될 것 같다라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자원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양수산부와 자원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 백경화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저의 처음 말한 대로 해양생물에서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항이뇨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있는 계신 우동호 박사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함께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파로토신이라는 물질이 항이뇨 효과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요봉증이나 윤효증이나 야간뇨와 같은 배뇨 질환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봉증은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 소변이 농축되지 않는 배뇨 질환이고, 윤효증은 만 5세 이상이 되어도 소변을 가리지 못해 이불에 오줌을 싸는 그런 배뇨 질환입니다. 야간뇨는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1회 이상 깨는 것을 말하는데 노화와 함께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뇨 질환입니다. 이런 배뇨 질환에는 현재 항이뇨제가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이뇨 효과를 가진 저희의 세파로토신도 이러한 배뇨 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희 기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파로토신은 저희가 낙지 유전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낙지나 문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낙지를 드시면서 이렇게 드셔보신 그런 물질입니다. 이 세파로토신은 인간의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과 매우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9개로 구성된 매우 짧은 펩타이드입니다. 이 세파로토신이 바소프레신과 유사하기 때문에 바소프레신이 우리 인체에서 작용하는 4가지의 수용체에 이 세파로토신도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바소프레신 수용체들은 바소프레신 V1A 수용체, V1B 수용체, V2 수용체, 그리고 옥시토신 수용체에도 바소프레신이 좀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파로토신이 이 바소프레신 수용체들 모두 혹은 일부에 작용해서 수용체의 활성을 더 촉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원래 수용체가 가지고 있는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세파로토신을 대량으로 합성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파로토신은 나노몰라 레벨의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V1B 수용체와 V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판되고 있는 항이뇨제와 작용 기전이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항이뇨 작용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V2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V2 수용체는 우리 몸의 신장에 있는 집합관이나 생육관에 존재하는데 거기서 수분이 재흡수되는 것을 촉진해서 우리가 배출할 소변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항인효 효과를 나타내고 노폐물은 농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파로토신도 이렇게 V2 수용체 활성화를 통해서 선택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항인효 효과가 있고 소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GLP 시설에서 렛에게 주사를 놓았는데 실험 결과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대조군에 비해 세파로토신을 주사한 쥐들은 소변의 양이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소변의 상투 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노폐물의 체외 배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전체적인 소변의 양만 줄어드는 우수한 항인효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항인효제 물질들과 비교했을 때 세파로토신은 항인효 효과는 우수하면서 또 작용 기전 또한 혈압을 올려주는 V1A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작용 기전을 가지면서 V2 수용체에 대한 선택성이나 독성 및 부작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욱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포에서 실험해본 결과에서는 100마이크로몰 처리를 했을 때도 세포 독성이 없었고 또 주사를 했던 쥐들도 죽거나 뭔가 잘못되는 그런 부작용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 펩타이드는 대량으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파로토신을 요금증, 인후증, 야간뇨와 같은 배뇨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새로운 의약품은 기존의 항인효제보다 부작용이 더 적은 대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 항인효제와 혼합한 개량 신약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인별로 수용체의 차이 때문에 기존 약물이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약물 다양화를 통한 개인별 맞춤 의료에 활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잠깐 항인효제 시장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항인효제를 필요로 하는 배뇨 질환들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뇨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인의 40% 이상 그리고 노화와 함께 더 많은 비율이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 시장은 4,454억 원 수준이고 국내 생산 및 수입은 2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의 통계인데요. 지금 이 항인효제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약 30여 개가 있고 이 224억 원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야간뇨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항인효제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외 제약사에서는 기존에 있던 물질을 재현 개발을 좀 더 해서 더 좋은 약품을 만드는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국적 제약 기업들은 추가적인 신물질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저희의 세파로토신도 좋은 항인효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저희 해양생물자원관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올해 초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CT 출원까지 진행을 해놓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기술 사업화에 관심 있는 기업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